그 사실은 어디까지 통보가 나갔는지 몰랐는데 테헤란로에 제 동기놈이 저 커다란 조그만 거라고 그러면 이제 큰 거지. 그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가 건대부동산대학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복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뭐 나와서 강의원 된다며? 뭐 그래가지고 연락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는 참석을 못한 게 이제 본인 이제 와이프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마 시간을 다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 저 김상원 사장님하고 여기 공인중개사분들 계시나? 손 좀 들어보세요. 몇 년도? 2005년도. 제일 15회가 제일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할 때 제일 어려웠을 때가 7회입니다. 제가 3번 출제를 했는데 우리 김상원 사장님하고는 제가 사실은 여 서초동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했는데 제가 그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러니까 옛날에 트럭 터미널이죠. 글로 옮겨놓고 트럭 터미널을 이제 어디냐면은 저 백현동으로 옮기려고 그랬을 때 분당 신도시가 터졌는데 제가 여기 서초동에 있던 그 유명한 진로그룹의 그룹부동산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실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김상원 사장님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골목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좀 적어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많은 이제 그 실무에 대한 자문을 이제 받고 그랬는데 아까 김상원 사장님 연세 얘기하시는데 저도 올해 나이가 70입니다. 70인데 아직은 영계죠. 영계인데 저희 대학에서 저는 이제 아직도 대학에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 정년이 70살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이후에는 더 이상 강의를 못 합니다. 그냥 일반 강의나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 저만큼 토지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뭐 이론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3번 했으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 34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진로도매센터가 옛날에 한일상공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일상공일 때 이제 제가 그때 인수한 거는 아닙니다. 인수하면서 이제 제 진로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여기 서초동에 안 와 있었고 신길동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한 1년 근무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업무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건대부동산대학원 나왔다라고 우리는 그 이력 하나 때문에 해놨는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뭐 고종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매스컴에 많이 탄 분들이고 저는 매스컴에 타는 거를 이제 그룹에서도 싫어하고 또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얘기한 대로 별로 이렇게 이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매스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땅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 쳐놓고 저 좀 모른다라고 그러면은 그놈은 이상하게 간첩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전 진짜 땅을 좀 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 강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뭐 맨날 뭐 농지 얘기나 하고 임야 얘기나 하고 이거가 토지에 대한 전문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보통 혹시 그 여러분들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가끔 얘기할 때 이걸 이제 타당성인데 feasibility study다라고 그래서 건물에서는 수익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BP죠. 블랙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수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다라고 하는 건 감각입니다. 감각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남자분들은 복돌이라고 하는 말은 못 들어보셔도 복분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남자 소갈딱지는 진짜 밴드의 소갈딱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땅을 거의 잘 못 봅니다.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잘 보시고 그다음에 땅에 대한 전제 조건은 손들어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다 대놓고 얘기해 보시면 알아요. 땅을 첫 번째, 두 번째 산 땅은 어떻게 나 인생에 도움이 됐다? 별로다. 별로예요. 별로예요.
누가 도움이 돼? 그거는 로또 맞는 것보다도 확률이 더 로또 맞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바로 뭐냐면 땅이라고 그러는 건 원래 학문적으로 empirical science라고 해서 이제 이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땅 강의 좀 해달라 그러면 눈탱이 3번만 맞으면 땅 보입니다. 아셨어요? 맞아봐야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제자들이 많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망할 놈 자식들이 전부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성공을 하는데 11명이 이번에 적경 지역에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한 보름 사이, 한 달 사이에 3배 올랐습니다. 3배 올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찍었어야 돼, 제자한테 가르쳐 줬어야 돼. 내가 찍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예요. 저는 2개뿐이 못 찍었습니다. 2개뿐이 못 찍고 제자들한테다 넘겨주고 그래 놨는데 여러분들 적경 지역에서는 우선 땅을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각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 가지고 보셔야 되나 이제 한번 보시기만 하면 이게 막 오늘 아침까지 만드느라고 이게 순서가 막 엉망진창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대학에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강의 정년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제일 먼저 적경 지역은 적경 지역 개발 계획인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과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강화군입니다. 강화군. 강화군에 가면은 심심하면 개성으로 다리 놓겠다라고 그리고 해주로 다리 놓겠다라고 하는데 요게 인천시장 선거 나오는 시장으로 입 후보 헌놈 쳐놓고 요 입에서 안 나오면 저건 그 시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만큼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정책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민통선 조정인데 이 여러분이 민통선은 나중에 혹시 이쪽에 적경 지역에 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적경 지역. 여기는 뭐 전부 빌딩만 갖고 어디? 어느 쪽에 갖고 계세요? 아니, 예. 땅 어느 쪽에 갖고 계세요? 적경 지역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이따 잘 해놓으시는데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적경 지역에 이게 왜 자꾸 또 일로 가냐?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통일은 대박. 그런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은 달라지겠지만은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3가지 이슈를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같지 않은 분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뭐 뒤에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이제 나이니까는. 그런데 이게 같지 않은 놈들이 꼭 정책을 물어봅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정책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제대로 얘기해 못해. 못합니다. 아니 5년 끝나면은 뭐 누가 어떤 놈이 와서 또 뭘 할 줄 알아. 근데 꼭 물어봅니다. 이거 같지 않은 놈들이 꼭 물어보는데 이게 인생을 그렇게 알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수립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거죠. 아, 괜찮을 것 같다. 옛날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이 이제 보통 적경 지역이다라고 그런 건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요건 2가지로 보셔야 돼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접경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적경 지역과 예를 들어서 섬마을이라든가 아니면 태백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요건 이제 산골 마을이 되는데 이런 데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낙후된 지역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낙후 지역인 접경 지역은 못 사는 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여긴 또 공여지 특별법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법령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접경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다시 한번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접경 지역이 있고 아까 얘기한 낙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춘천은 포천시나 춘천시는 분명히 수전선하고 경계는 안 닿아 있지만 접경지역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원을 받는 그러한 시군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로만 아셨는데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거. 요게 보통 여러분은 DMZ라고 그러는데 DMZ는 비무장지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휴전선으로부터 군사 분계선이죠. 휴전선으로부터 우쪽으로 2km,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km, 지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4km는 무장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이게 DMZ입니다. DMZ이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남방 한계선은 2km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선이 있는데 요것이 CCL이라고 우리는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이게 바로 민통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어떻게 되냐?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접경지역이다라고 해서 뭐 포천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바로 어디냐면 민통선 안에 있는 DMZ 안에 있는 땅 뭐가 심어져 있어요? 지뢰가 심어져 있어요. 그 땅 여러분들 안사? 안사죠. 여러분은 5천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전교에서 1등 해본 적 있어요? 전교에서 3등. 전교에서 그냥 3등이지. 그러면 시도에서 1등 한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국에서 1등 한 적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가 꼭 땅을 얘기할 때 요만한 지식 가지고 땅을 보니까 틀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몇만 명하고 지금 두뇌 싸움을 해야 돼요. 5천만 명하고 두뇌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은 안 사지만 5천만 명 중에 DMZ 지뢰가 심어져 있는데 땅 산다 안 산다? 삽니다. 그래서 땅꾼이 못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선호 보고 조선호 보고 저 빌딩 이름을 저걸 해오랄 거. 걔 어머니가 아주 복부인. 걔 어머님 우린 대학원 다닐 때 이미 이제 얘는 우리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70년대입니다. 그래서 79년도에 제가 건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하고 저도 이제 나가서 이제 물을 먹고 와가지고 저걸 했는데 뭔 얘기냐라고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거를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는데 아파트, 건물 보는 시각 가지고 땅 보는 시각하고는 하늘하고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트는 간단합니다. 중개업소 주변에 아파트 하나 찍으려면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 10번만 더 돌아다니면 뻔히 찍어. 땅은 10번 간다고 찍어 못 찍어? 못 찍습니다. 못 찍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기 뭐 아파트가 인생 역전을 시켜줬어? 땅이 인생 역전 시켜줬어? 땅이에요. 땅은 아까 봐봐. 아파트는 처음부터 성공을 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한번 물어봐 보세요. 뭐냐면은 땅을 처음 산 땅, 두 번째 산 땅, 세 번째까지도 거의 복이 안 돼서 오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어떻게 말하면 지식 이거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땅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자칭은 나는 또 내가 그러면 또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하기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아마 뭐 은행에 돈들 많으시니까 강남에 계신 분들이 뭐 금융기관에 가면 뭐 고준석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유명한들 BP 있잖아요. 여기에다 한번 물어보시면은 땅 그러면 저는 압니다. 나는 매스컴에 안 놔둬. 그건 바로 뭐냐면은 전체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을 진짜 잘 봐요. 근데 잘 찍을 것 같아? 못 찍을 것 같아? 떠드는 데는 1등입니다. 그러면 땅을 이걸 나는 진짜 자신 있는 건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땅꾼이면 나 진짜 강의할 자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완전히 초보자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초보자 아무리 가르쳐줘도 땅꾼 못 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딱 찍어보면 천성이 뭐냐면은 새가슴인 거예요. 나 동창들이 그럽니다. 야, 너는 머리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데 무슨 가슴이요? 새가슴. 새가슴 땅 못 찍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건물은 이게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니까 내가 찍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해. 땅이 여러분
아니 지뢰 심어가지고 얼마 나와? 근데 혹시 내가 얘기할게요. 혹시 지뢰밭이 경매 나왔어. 아까 얘기한 DM재단에 이게 경매 나오면은 사진을 못 찍습니다. 왜냐면 거기 못 들어가잖아. 들어가는 건 노루 새끼나 들어가. 그렇잖아. 노루나 들어가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카메라만 나옵니다. 이거 경매 되면은 몇 번 유찰돼서 될 것 같아요? 신권에 먹을 것 같아요? 신권에 더 떨어집니다. 얼마 정도 혹시 거래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4만 원. 4만 원은 너무 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옛날에 몇백 원이었다가 만 원이다가 지금 3만 원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 달 사이에. 알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5천만 명하고 싸워보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머리는 누구냐? 건물이나 아파트나 빌딩 가지고 싸우는 머리야. 땅 가지고 싸우는 머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5천만 명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미쳤습니다. 난 미쳤다라고 그래. 근데 그 자료는 내가 그냥 공개를 안 하는데 이제 거의 지금 얘기했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거는 DMZ라는 건 비무장지대인데 이게 MDL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방한계선인데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땅이 그 지금 얘기한 대로 10,000원짜리가 최근에는 뭐냐면 3만 원까지 낙찰됩니다. 여러분 이 파주시의 접경지역에 가면은 보편적으로 이게 최근에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이거 뭐로 찍으세요? 저 자료 내가 이거 복사해 오느라고 늦은 거야 지금. 여기 다 있어. 그거 다 있어요 여기. 그거 뭐로 찍으세요 그거.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예요. 요거나 잘 들으세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와 같이 그 민통선의 안에 민통선 안에 있던 것이 보편적으로 얼마냐면 농지 같은 경우는 약 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에 거래됐었어요. 그러더니 지난 2월, 3월 달에 1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3월 달에 20만 원이지 최근에 나온 건 35만 원까지 지금. 아니 그 다시 한번 아이고 그러지 말어. 신음소리가 필요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이 현상은 그놈들이 미쳤지만 나도 미치면은 그 땅이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 됩니다. 근데 난 안 미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놈들이야. 그럼 간단하게 하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강남에 계시니까 강남에서 내가 제일 많이 샘플로 드는 게 대치우성이에요. 아셨죠? 옛날 개포우성, 대치우성 31평짜리 지금 얼마예요? 20억. 20억 넘어갔지. 21억, 22억, 3억까지 불렀다가 조금 내렸어. 평당 7천만 원이야. 그렇잖아. 강북에 가서 얘기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래? 제정신이라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놈들은 평생 내가 강북에서 살 팔자라고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를 뭐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들어간 거 이거 맨날 해야 땅이 안 보입니다. 내가 아까 왜 과거를 내가 얘기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34살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재동 터미널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장본이냐 그래 놓고 그거 여기 트럭 터미널 있었잖아요. 글로 옮겨놓고 그거 백현동으로 옮길 때 분당 신도시가 터졌다니까. 새파란 나이서부터 이런 거를 해봐보고 아 그렇구나 땅이 이건 뭐구나 그거를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내가 이론 가지고 하면은 또 아 그것도 공인중개사 시험 저건데 그건 출제위원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진짜 몇 안 됩니다. 어떻게 땅을 보나 한번 봐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조가 되려고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그 미친놈들 사는 데네. 그러니까 못 찍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앞으로 그러면 100만 원까지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빨리 이해하면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셔. 이렇게 하면 이거 88쪽이야. 이러다가 큰일 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그 원래가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땅을 보려면은 만약에 철원 그리면 철원에는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어디는 어떻게 가고, 이러한 축이라고 그러는 걸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봐서, 제 고향은 이제 경기도, 저는 이제 고향이 지금 얘기하는 파주입니다. 근데 저는 부산이고, 부산의 백스코금,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서 옛날에 매일경제에서 매년도 연말 되면은 10월 달 되면은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토지 분야는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고향은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임진강에서 난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와서 부산 땅을, 내가 어떻게 와서 전라도 광주 땅을 갖다 지역이 어떻게 될 거냐. 왜 그러냐. 하도 돌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갖다 보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 여러분한테 필요할 것 같은 것만 해놨지, 이거 88쪽을 1분씩만 해도 88분이야. 지금 몇 쪽 안 넘어, 여기 쪽수 나오는데 몇 쪽 안 넘어갔는데 5쪽인가 나왔네. 88쪽에 지금 5쪽이면 이거 밤새도록 해도 못해. 그래서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강원 접경 지역의 지원 사업은 이런 게 있다. 혹시 알고 참고적으로 하셔라. 그래서 자, 여기에서 통제보호구역은 내가 절대라는 말을 써놓고,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건 일부라는 말을 썼는데, 통제보호구역은 간단하게 하면 남방한계선 DMZ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무조건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니까 절대보호구역이에요. 알으셨어요?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민통선이 조정이 됩니다.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조정하느냐? 저는 이것까지 여기다 써놓잖아요. 아,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측을 갖다가 해놔두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갖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접경지,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를 갖다가, 왜 그러냐, 혹시라도 강원도에 강원도는 눈목자로 보시면 돼요. 눈목자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뜨는 게 이제 수도권 접경지. 여러분들 아마 천원주택 때문에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제일 강원도에 좋아하는 군이 어디야? 삼척인데요. 네, 무슨 삼척이야, 이게. 삼척이에요. 홍천이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아요. 홍천바람에 무조건 많이 불었어요. 아, 좀 이 두 분은 좀 빼놨으면 좋겠네. 참 지금. 웬만큼 강남에서 있는 분들이 거의 누가 삼척에 가서 지금 집사, 땅사, 말도 안 되는, 삼척을 내가 보낸 거는 삼척을 잘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근덕면에, 원덕에 가면 호산항이 있어. 호산항을 내가 뜨게 한 장본이네요. 그 제가 요 지역을 몰라서 그래요. 장호항은 쳐다도 안 봤어요. 장호항은 요즘에 곤돌라인가 뭔가 생겨가지고 장호항이지 누가 그 장호항을 봐요. 왜 그러냐? 강원도를 가는 사람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 두세 명이 아래로 내려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생각하고 어디든지 이따가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땅 산 거 물어봐. 대충 몇 년도에 샀으면 내가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까지 맞춰 놓을 테니.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여기서 아유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거를 하지. 웬만한 저거 가지고 괜히 누가 지금 삼척 땅을 삽니까? 삼척 땅 간단하게 얘기죠. 자, 여러분 삼척에 가면 근덕면이라고 있어요. 알으셨어요? 지금 얘기 안 하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덕 다음에 원덕이야. 그럼 근덕에 그 근덕면에 가면 거기가 뭐냐면 예전에 약 15년 전에 원전을 유치했던 데야. 알으셨어요? 그 근덕면이 1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10여 년 전에 120. 그런 데다가 거기에 가면 덕산이라는 데 가면은 지금도 원전에 대한 못 들게 했다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떠들고 기념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맹방해수욕장 아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야. 바로 그 기념비가 있어. 이거 이리다가 보면 지금 자, 아니 이게 얘기에 나왔으니까 테스트 얼마든지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원전이 무산이 됐어. 그 120만 원이 옛날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하던 거야. 그게 120만 원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야, 없던 일 왜 그러면 다시 10만 원으로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갑니다. 땅은 안 내려가.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알아요? 저는 그런 걸 조사하는 놈이야. 얼마까지 될 것 같아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에요.
아니 항상 땅이라는 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없는 일로 됐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냐?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자애들 데리고 가서 그런 거를 배워주는 겁니다.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가면은 근동 면에 가면 공인중개사들 사무실 오면 교수님 여기는 무조건 80만 원이야. 안 그러면 50만 원 사겠다. 안 팔아 거기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그거 제발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보는 방식하고 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영향이 때문에 그래도 강남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양평에나 가평 가가지고 전원주택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나 또 한강으로 더 가자. 그러면 홍천 가장 많이 갔잖아요. 홍천 그렇잖아요. 홍천을 가장 많이 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도 얘기해줘요. 전원주택이니 뭐니 해서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이쪽으로 가서 저쪽 속초로 가다가 또 아니면 강릉으로 가다 삼척으로 가다가 자 거기 해놨어. 한 달에 한 번은 처음엔 내려가. 1년 되면 한 2, 3년 지나면 1년에 한 번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래 놓고는 이제 박 교수 내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나 좀 땅 좀 누가 보고 팔아달라고 그래. 그 살 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맨날 그렇게 해서 땅 찍은 사람들이에요. 뻔해. 뭐 아니 습성 뻔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고성군이야. 고성군에는 녹색 평화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강화에서 고성 간성까지 가는 도로. 이게 우리나라 구축이라고 우리는 도로축에서 가장 위에 있는 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지금 얘기한 휴전선 바로 밑에 남방 한계선 그리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가끔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 자 세계평화공원 그러면은 고성군의 현내면에 우리나라 현재의 통일공원이다라고 그러면 아니면 평화시를 조성하는 건 경기도 파주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 철원에 하나. 글쎄 아는 척 좀 그만하시랜다니까는. 나는 니까지 다 알아. 지금. 이런 거 자료를 만드는 놈인데 내가 그걸 몰라. 그 다음에 어디냐면 하나는 고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자 파주로 가겠다. 지금 얘기한 철원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고성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놈이 누구냐? 지금 중간에 껴있는 게 김포라고 보면 돼요. 김포도 한나 껴야 돼, 안 껴야 돼? 낄래라 우리는 거야. 근데 낄래라 우리는 게 보면 파주하고 경계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천의 강화가 지금 나오면서 아까 얘기한 해주나 개성공단이나 해주 쪽으로 직방으로 나가겠다. 왜 그러냐? 세 놈이 떠드니까는 자기네들 낄 자리가 없어. 제일 또 대표적인 게 연천군이. 이게 땅을 보는 방법이에요. 연천군이 그런 거야. 연천군이 철원하고 파주하고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화시 가지고 안 되니까 최근에 신문 봐봐. 녹색 광경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녹색 광경. 그래서 써먹을 게 뭐냐면 여러분 김신조 루트 있죠? 김신조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온 게 연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써먹는 거야. 그거 가지고 써먹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인제나 양구가 되는 거야. 그 인제나 양구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양구에서는 특별히 양구에서는 야 자식아 여기 있는 건 저기 지금 해금강 저기 밖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건 뭐야? 내금강이라는 거네. 내금강으로 해서 우리는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거는 시군에서 꼽살이 끼려 우리는 거고 가장 좋은 건 고성이냐 철원이냐 아니면 파주냐 세 군데인데 세 군데는 이미 정책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책기관에서 세 군데에 대한 타당성을 해놔놨다. 그래서 그 자료들 여기 다 나가요. 여기 나온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 이렇게 나와서 바로 뭐냐면은 여기는 현내입니다. 이 현내에 가면은 왜 여러분은 오징어 마을로 해가지고 여기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금강산 왜 이렇게 문턱까지 보이는데 요즘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가게들 때려 부시고들 유리창 깨버리고 난리들 났죠. 근데 다시 유리창 요새 갈아 껴 안 갈아 껴? 갈아 껴 요새. 아니셨어요? 그렇게 장사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볼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인제야. 자, 인제를 볼 건 다시 한번 고성을 볼 거는 결국은 금강산 가는 길이에요.
금강산 가는 길은 세 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성에서 금강산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양구에 혹시 두타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두타연으로 해서 지금 저기 금강, 그 다음에 어디냐면 철원으로 해서 저기 저 원산 가다가 금강산 들어가는 길. 세 가지 금강산 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는 무슨 길만 돼 있다? 고성으로 가는 길.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양구도 껴야 돼, 안 껴야 돼? 껴야 돼. 6월 달에 양구 군수 나오는 놈이 또 뭐라고 또 공약 걸어? 야, 이 새끼야, 이제 내금강으로 들어가. 여러분 혹시 펀치볼이, 연세들 드시니까 펀치볼이라고 아시죠? 그게 해안면이야. 나는 해안면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땅을 살라고 그랬던 거야. 우리 장 회장도 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진로그룹이 원래가 제가 들어갔을 때 80메디 했다가 제가 16위까지 되면서 저는 삼성으로 갑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엔 유명했어요. 진로에서 저 그룹 부동산 담당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라고 했을 때 요 놈입니다. 바로. 그런데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는 기법을 나한테 배우시라니까. 저 진짜 잘 봐요. 여러분의 있는 생각을 벗어버리란다니까. 난 아까 그러잖아요. 다시 이제 두 번 다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나는 진짜 복부인들 넣어놓고 강의하는 게 최고 재미납니다. 그 사람들은 해봤기 때문에 안 와. 근데 제일 힘든 게 땅도 안 찍어보고 이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진짜 강의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론 강의하면은 여러분들 다 졸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서화라고 그러는 데에서 펀치볼을 들어요. 참고적으로 하셔야 돼요. 서화라고 그러는 데에서 여기가 펀치볼이에요. 해안면이에요. 대한민국에 웬만한 데는 뭐 한 2,200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냥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면이라는 데로 해서 양구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펀치볼이라는 건 해안면은 그 지금 뭐냐면 저 자축, 인묘, 신사, 오미, 신유, 술, 해 그리는 것처럼 돼지입니다. 근데 저기가 1,700만 명이 한눈에 보입니다. 혹시 해병대 출신 계세요? 이상하게, 해병대? 도솔산 전투 아시죠? 군가에 도솔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휴전선이 위로 빽 올라간 게, 이거 맨날 땅강아지 육군이 들어갔다 맨날 얻어 터지고 나온 거야. 그런데 저기 해병대를 갖다가 이 양구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양구에다 투입하니까 해병대 더럽게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쪽으로 그냥 확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해안면인데, 해병대가, 저는 혹시 수방사 아시죠? 수방사. 네. 혹시 파방사라고 아세요? 파방사. 파주 방위사령부 출신입니다, 제가. 뭔 얘기인 줄 알고 은그리세요? 뭐 출신이야? 방위 출신이에요. 근데 군대 얘기는 여러분도 옴니 월남 갔다 왔다고 저도 뻥칩니다. 야, 인마, 나 이 새끼가 월남 갔다 왔어, 인마. 너 화천에 옴니 알아, 인마? 옴니 아세요? 옴니 가서 전투 유격 훈련 받고 월남 갔잖아요. 그렇지. 난 마 자식아 옴니에서 인마 유격 훈련 받고 월남 가다 그때 다리가 삐어가지고 인마 못 갔어, 인마.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하도 많이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 서화라고 그러는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저는 쉬는 시간 없어요. 2시간 안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 뭐 계속 또 넘어가네. 그냥 넘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춘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저께 그저께 뭐가 없어졌어? 서울역에서 뭐가 없어졌어? 새마을호가 없어졌잖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새마을호가 뭐야? KTX지. 그렇지. 모처럼 맞추셨어. KTX. KTX가 땅속으로 빨리 가는 게 뭐야? 무슨 지하철이야? 그게 GTX라고 그래요. 그게 GTX. 잘 들어두세요. 이제는 새마을호가 없어져서 새마을호가 더 빨라진 게 뭐야? KTX. KTX가 이 자식이 땅속으로 가면 뭐야? GTX야. 그 다음에 옛날에 무궁화호가 이제 새마을호처럼 바뀐 거야. 그게 바로 무슨 열차인지 알아요? 그렇지. 그게 ITX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연세 든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ITX가 옛날에는 무궁화 비둘기처럼 이게 ITX야.
그 다음에 저기 새마을호가 뭐야? KTX. 땅속으로 새마을호가 GTX. 나머지는 도시철도라고 그리는 거예요. 이제 지하철 그리면은 이 자식 북한에서 내려온 놈이에요. 알으셨어요? 지하철이라고 안 그래? 뭐라고 그래? 도시철도라고 그리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수도권에는 난 몇 호선이 있는지 모르는데 더럽게 많잖아요. 혹시 수도권에 역사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네? 250개. 몇 개? 550개입니다. 혹시 역사 주변에 땅 있으세요? 저는 있어, 그래도. 있어요? 있어요? 예. 바로 수도권에만 550개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역세권이다라는데 저 카페들 보면 역세권 카페 더럽게 많지. 그거 가서 이런데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서울서 춘천 가는 게 무슨 열차야? ITX다 이거예요. 이 ITX가 속초까지 연결하는 거야. 이건 KTX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는 게 어디냐면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또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장님 여기 역세권, 그 역세권에 땅 한 번 안 사본 사람이 역세권 그러니까 또 아줌마가 또 콧소리를 내가면서 하면은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거기서 또 빌딩 판 거 갖다가 거기다 콱 박아놨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야. 역세권 카페 조심하세요. 아셨어요? 자, 역세권은 내가 훔치 개발해 못해? 못합니다. 결국은 돈으로 이게 이제 환지가 되면 괜찮은데 환지가 아니고 사수 방식이라고 해서 사용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대표적으로 눈태 많이 맞은 게 저기 합덕역이라고 들어봤죠. 합덕. 혹시 합덕역에 땅 사신 거 없어요? 선생님은 어디서 많이 뵀어. 합덕역에 왜 저 당진 있잖아요. 당진에 그냥 저 새끼는 누가 아는 놈이 뭐 역세권에 땅이 있댄다는데 합덕역에 그냥 40만 원, 50만 원 한다니까 절대 농지라는 걸 갖다가 꽉 찍어가 놔가지고 지금도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10년 전, 20년 그게 역세권 카페야.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저건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잠깐 얘기는 이렇게 하다 시간 넘어가.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자 인제 역세권 어디에 들어가는가 자료에 다 나와 있어. 자료에 그렇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번지까지 내가 다 올려놨다니까.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DMZ 생태마을 조성사업이야. 이게 인제 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자 이거 봐. 땅을 만나면 제발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지. 이게 또 왜 땅을 못 보는지 알아요? 이거 잘 보세요. 땅만 보면 개발하려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 저기 민통선에 아까 지뢰 심은 데 개발해 못해? 개발해요 못해요? 못하지. 아니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땅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땅을 뭐 안 사는 거야. 그렇게 땅을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땅은 절대 그렇게 보면 지금 얘기한 개발 가치를 땅만 만나면은 개발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땅은 다 개발할 땅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린벨트 개발해 못해? 못해. 제일 대표적인 게 대모산 안 해 여기. 개발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개발 못하니까 땅 샀어 안 샀어? 안 샀잖아. 땅값 올라 안 올라? 올라.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교대 여기 또 노년사거리 여기는 땅은 무슨 가치로 봐야 돼? 개발 가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땅을 만나면 개발 가치로 보는 땅이 있고 그냥 보유 가치. 알으셨어요? 보유 가치로 봐야 되는데 그냥 눈에다가 가르쳐주는 놈들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땅만 만나면 저놈의 산을 어떻게 까뭉기지? 저놈의 논바닥은 어떻게 메꾸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을씨년스러우니까 아이고 이 땅은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물러난 거야. 그렇잖아요. 땅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땅에다가 상가 지면 최고야. 근데 상가 못 져. 그러면 뭐 지면 돼? 주택 지면 돼. 근데 주택도 못 져. 그럼 뭐야? 공장이나 창고 짓는 거야. 그것도 못 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도 그래도 땅값은 올라가. 이런 생각을, 이게 복부인 생각이야. 근데 여기 미안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 대다수 생각은 어머 그 땅 뭐해? 그 몹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땅에다가 땅을 강의하는, 난 여지껏 평생 땅만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그건데 평생 땅만 강의하다가 보니까 땅에다가, 저는 종교까지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에 이제 그 권사시면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한참 땅을 이렇게 이제 진로 들어와서 다니다가, 혹시 진로의 그 그룹에 혹시 친척 있으시면은, 야, 바가무게가, 저는 계열사 근무가 아닙니다. 저는 기조실의 근무가 아닙니다. 회장 직속이에요. 장진호 회장 돌아가셨지만 장진호 회장을 평균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독대합니다. 계열사 사장들도 저리 가랍니다. 저한테다 반말을 못하세요. 어린 나이인데. 아까 얘기한 그룹부동산을 총괄하던 놈이에요. 근데 바로 뭐냐면,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 땅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하면 이거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건 국토정책론, 토지개발론이에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그건 이론이야. 저 이론 많이 알고 있으면 저기 어떻게 땅 잘 찍어, 더 못 찍어? 중개업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잘 써, 보조원이 잘 써. 그래서 아까 협회에서 옛날에 아마 이쪽에서도 중개업을 하시거나 중개 보조원 하시는 분은 저 얼굴 아실 거예요. 협회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실무교육을 오랫동안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걸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래도 땅을 고를 때는 우선은 제일 먼저 싼 놈이 최고입니다. 근데 싼 놈 찾으려니까 지리산 산꼭대기, 또 아까 얘기하는 태백산 산꼭대기 찍어놓고 땅 샀어 그러는 거는 큰일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 해당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서 땅이 싼 거는 중개업자가 찍어, 개발 가치가 있는 거는 중개업자가 지가 찍어 소개해 대두리 넣고. 아셨어요? P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 P 붙여가지고 자기가 소개, 이 땅 개발하면은 이거야. 그거는 자기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개발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봐. 다시 한번 싼 땅 찾으려니까 저기 지리산 산꼭대기 싼 땅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해당 지역에 가서 무조건 싼 땅이 최고인 거를 습관적으로 보는 습관을 갖다가 하지. 그런데 이놈은 눈이 잘못돼서 가면은, 아유, 땅은 싸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개발해? 아니, 그럼 어떻게 내가 여러분 보고 개발하라고 그래요? 그냥 놔둬도 올라가는 거예요, 땅은. 근데 그 지역이 주변에 올라가면 그 주변 지역은 같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맨날 전문가 놈의 새끼, 전문가, 나는 욕을 더럽게 잘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마 부동산 TV나 지금도 검색하면 동영상은 제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아셨어요? 이미 벌써 10몇 년 전서부터 저걸 했는데, 근데 바로 뭐냐면 방송에 나와서는 욕을 못 하는데 그 욕 못한 게 여기 쌓여 있걸랑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올 때. 이 전문가 놈들이 꼭 하는 얘기가 맹지 찍지 말라는 거야. 그럼 맹지 땅값 안 올라? 올라갑니다. 그랬다고 또 맹지만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책을 보고 전문가 놈들이 얘기했더니 맹지를 찍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로변 옆에 또 찍지, 저 도로에 닿나 보래. 아니, 도로에 안 닿은 땅은 그럼 땅값 안 올라가? 그건 맺힌 놈들이에요. 요즘은 도로에 닿으면은 망해. 망합니다. 잘려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도로 높이와 옆에 있는 땅 높이가 니코르야 둔턱이 졌어. 무슨 둔턱이죠? 니코르지. 요즘은 놀리잖아. 그래서 도로 옆에 있는 논바다, 농사 경운기가 들어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경운기가 점핑을 해가지고 가드레일이라고 들어봤잖아. 가드레일을 넘어서 내려가면 돼. 무슨 얘기냐? 도로에 다 있으면 요즘은 맹지될 확률이 7, 80%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방도를 볼 거냐, 국도를 볼 거냐, 도로 넓이를 볼 거냐, 그 다음에 여기서 간선도로냐, 주간선도로냐, 보조간선도로냐.
알으셨어요? 국지도로냐? 이 내용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아니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가다가 보면 도로 공사하면 높여 낮춰 높였잖아. 도로에 땅이 다 있기는 한데 다 있기는 하는데 도로고 사용을 해 도로로 사용해 못하잖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은 더럽게 복잡해.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안 아프려면 땅 찍는 게 좋아 안 찍는 땅 근처에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좋아. 그냥 들어만 둬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가 그 유명한 해안면이라는데요. 아셨어요? 이게 펀치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펀치벌이고 그러는데 바로 이쪽으로 해서 동면으로 해서 이쪽으로 뭐가 나겠다라고 그러면은 두타연 인대로 해서 내근강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만 양구읍으로 뭐가 지나가냐? 아까 얘기하는 GTX, KTX, 무슨 X? ITX가 지나가서 양구 저 주변에 또 이게 이제 그 구축. 자, 그래서 그거가 한다는 얘기야. 또 춘천 속초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게 DMZ 양구 하리에, 그 다음에 이제 철원으로 넘어가는데, 철원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